네, 안녕하세요. 최북일의 용접교실 용접 자격증 준비 팁입니다. 자, 오늘은 오작 처리 경험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용접이 어렵지요. 자격증 필기 시험도 생각보다 어렵고요. 외울 것도 많죠. 범위가 넓고. 또 이제 필기 어렵게 합격을 했는데 사실은 실기시험 준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제가 필기 수업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자기는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대요. 열심히 해서 필기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소리가 필기보다 실기가 더 어려워요. 필기 붙었으니까 실기는 자신이 있대요.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죽으려고 그래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실기 시험이 참 어렵긴 한데, 시험 볼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들 연습을 하세요. 실기 시험 준비할 때 보면은 이제 키호를 만들어서 백을 만들고, 그죠? 표면비드를 만들고, 거의 완성도 있게 만들었는데, 굽힘 시험을 해봤더니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걸 몇 번 경험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백을 내본 다음에 백이 확실하게 나왔는지 부러지는지 안 부러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백면을 갈아봅니다. 그라인더 가지고 빳빳하게 갈아보면 라인이 제대로 없어졌으면 걔는 절대로 안 부러집니다. 왜냐하면 키호를 만들어서 용접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백을 내고 표면비드를 확인하고 자 백면에 그라인더 작업을 해가지고 백의 완성도를 본인들이 확인하면서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어떤 이유들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떨어진 학생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떨어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고 그 물어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특수용접하고 용접기능사 공의 그리고 산업기사나 기능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오작 처리의 경험담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 언더컷입니다. 언더컷. 자, 언더컷은 표면 비드를 낼 때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어떤 거냐면 별로 안 예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해요. 용접을 하는데 백이 잘 나왔어요. 근데 표면 비드를 제대로 안 씌워준 거예요. 이렇게. 이 라인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라인까지 제대로 덮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거 언더컷이요. 언더컷이 심할 경우에, 몇 미리, 10mm, 20mm,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언더컷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언더컷이 발생되면 굽힘 시험에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용접을 하실 때 어떻게 용접을 해야 되냐면, 백을 쏘고요. 표면비드를 쏘실 때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을 정확하게 밟아 주셔야 됩니다. 양쪽 다 이렇게 라인. 용접봉을 이렇게 이 라인을 중간에 딱 밟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더컷 발생 안 합니다. 그렇죠? 언더컷이 발생되면 당연히 결함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결함입니다. 백비드가 안 나와서 부러진 경우도 있지만 언더컷이 많이 생겨져 있으면 표면비드에서 표면비드 굽힘을 하면 부러져요. 네, 똑같습니다. 키홀 제대로 안 만들어서 백이 부러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더컷 구조상 결함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백비드 연습만 죽어라 하고 연습을 하시고 표면비드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표면비드에서 떨어진다니까요. 비드가 너무 엉망이야.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언더컷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표면 비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용입불량이요. 용입불량 뭐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백비드가 안 나왔다는 거죠. 백비드가 30mm 이상 안 나오면 무조건 오작이에요.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이거. 30mm. 30mm는 뭐예요? 3cm예요, 3cm. 근데 여러분들이 가접을 하실 때도 백이 나와야 됩니다. 가접을 할 때도.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하는데 여기서 가접을 4, 5mm 정도 하실 거예요. 보통 10mm 이하로 해야 되고요. 가접을 할 때도 확실하게 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7, 8mm 가접을 했는데 백이 하나도 안 나왔어. 7, 8mm 가접을 했는데 백이 하나도 안 나왔어. 또 중간에 한번 연결할 때 좀 헤맸어요. 그러면 7, 8mm 백 안 나왔죠. 7, 8mm 백 안 나왔죠. 시작하면서 백 안 나오죠. 여기 시작할 때 백 안 나오죠. 30mm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접할 때부터 가접부가 백이 나와서 가접이 돼야지 나머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30mm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mm 이상 백비드가 안 나왔을 때 이제 오작 처리된 경우가 있고요. 표면 비드 불량이요. 백비드만 연습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표면 비드 불량 때문에 이제 오작 처리된 경우가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시간 초과입니다. 시간 초과. 우리 학교에서 이제 2명이 강릉으로 시험을 보러 가셨어요. 강릉으로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강릉으로 시험을 보러 가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강릉은 이 얘기 해도 되나? 외집 분들이 대부분 시험 보러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감독관님들이 너무 까탈스럽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접이 됐으면 외관을 통과를 시켜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이 제대로 나와야지요. 근데 그 백이 키홀이 만들어져서 나와야지요. 그래야지 안 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몇 명은 강릉으로 가세요. 춘천으로 가던가 강릉으로 가거나. 근데 인천 쪽은 좀 까다롭습니다. 워낙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좀 까다로워요. 근데 강릉 분들이 까다롭지 않은 건 아닌데 외집 분들이 와서 시험 보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외관은 통과시켜줘. 웬만하면. 강릉이나 춘천 쪽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 좀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용접이 안 되면 떨어집니다. 무조건. 기본이 안 되는데 붙여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두 분이 시험 보러 갔는데 한 명은 붙었어요. 근데 한 명은 시험을 보고 용접을 다 끝냈는데 이게 아마 1시간 30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직, 수평, 필렛, 맞대기 용접 2개에다가 필렛 용접 하나를 하는데 1시간 반입니다. 가공시간 따로 주고 용접을 다 끝내놓고 그냥 그 실습실 안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용접을 다 끝내놓고. 그러니까 똑똑 문을 네 그랬더니 오작입니다. 오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시간 초과예요. 나 아까 다 했는데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용접을 끝냈으면 갖다 내야죠. 내서 외관 검사 받고 굽힘심을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시간 초과돼가지고 오작 처리된 경우가 있어서 좀 황당했어요 그때.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실 때는 핸드폰 사용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핸드폰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계를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뭐 시계를 차시든지 아니면 탁상시계 조그만 거 있죠? 시간 맞춰 놓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작 처리된 경우가 있어요. 시간 오버돼서. 근데 또 시험 보러 가시면 평소에 연습이 좀 덜 돼 있으신 분들 불안하다 보니까 연습편을 많이 가지고 가요. 연습만 하다가 이제 용접 됐어. 시험편에도 용접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버가 돼버린 경우도 좀 있고요. 전에는 용접이 끝나는 시간 한 10분 전에 얘기를 해요. 10분 남았습니다. 얘기해 주고요. 한 5분 정도 남으면 5분 남았습니다.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험 보는 사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시험 보는데 방해가 된다고 누가 이제 진정을 넣나 봐요. 아니면 본인이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가든가. 그래서 시간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지키셔야 됩니다. 시간 때문에 오작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5번째는요, 자세 불량이에요. 6T, 수직, 맞대기가 나왔는데 수평으로 용접을 했어요. 아니, 당연히 떨어져야죠. 자, 9T인데 수직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래 보기로 용접을 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 해독을 제가 한번 나중에 할 텐데, 도면에 보면 9T인지 6T인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T수에 맞는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확히 확인하고 용접을 하셔야 돼요. 자세 불량 때문에 떨어진 경우가 있고요. 자, 표면 아니고 뒷면에다가 가접을 했어요. 뒷면에 가접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뒷면에 가접을 하시면 안 돼요. 앞면에다가 여기서 가접하셔야 돼요. 돌려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뒷면 가접해가지고 오작 처리된 경우가 좀 있고요. 또 7번째는 오버랩. 자, 오버랩이라는 건 뭐냐면 표면 비드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비드 하이트가 판 두께의 2분의 1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오작 처리됩니다. 오버랩. 자, 굽힘 시험에서 두 편이 부러졌어요. 얘를 용접을 해요. 맞대기를 백을 쏘고 표면 비드를 쏘잖아요. 표면 비드를 쏘고 나면 75mm를 기준으로 해서 5mm에서 40mm, 75mm를 기준으로 해서 5mm에서 40mm를 잘라낼 거예요. 요만큼을. 요렇게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75에서 5mm에서 40mm. 자, 75mm에서 5mm에서 40mm를 얘를 잘라내서 하나는 이렇게 굽히고 하나는 이렇게 굽힐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부러졌어요. 얘도 부러지고 얘도 부러졌어요. 그럼 무조건 오작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머지 다 괜찮아? 안 돼요. 같은 데서 두 개가 부러지면 안 돼요. 맞대기가 두 개잖아요. 뭐 9T 하나, 6T 하나. 9T에서 시험편 두 개, 6T에서 시험편 두 개. 그렇게 나오고 필렛 용접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시험편에서 두 개가 부러져 버리면 안 돼요. 근데 6T에서 하나 부러지고 9T에서 하나 부러진다? 합격 가능합니다. 합격 가능해요. 합격 가능한 경우 있더라고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 시험편 모재에서 시험편 두 개가 부러지면 얘는 오작입니다. 그렇죠? 자, 각장 다리 길이가 너무 크다. 각장 다리 길이. 자, 다리 길이는요, 4.8에서 9mm를 벗어나는 것은 오작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필렛 용접을 하는데, 12.5mm 들어오고, 12.5mm 더 용접을 하죠, 이렇게. 자, 12.5mm, 12mm 들어오고, 12.5mm 들어가서 12.5mm에서 12.5mm까지 용접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 각장이 있습니다. 각장이라는 건 요렇게 되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장 내지는 다리 길이. 각장 내지는 다리 길이가 너무 커. 아니면 너무 작아. 자, 4.5에서 9mm 정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필렛 용접할 때 9T거든요. 9T. 그래서 9mm 정도. 어디서부터 4.8mm에서 9mm. 9mm 가깝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용접이 제대로 안 될 경우도 좀 발생하니까. 그래서 다리 길이가 4.8에서 9mm 이사를 9mm를 벗어나는 경우에 오작 처리됐다라는 부분이요. 자, 11번이요. 백비드가 약해요. 거의 표면하고 비슷해요. 자, 표면하고 비슷하게 나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키홀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백비드가 제대로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오작. 백비드가 약할 때 오작.
자, 11번은 볼까요? 12번. 시험편이 바뀌었어요. 등번호, 각인. 아까 보면은 시험편하고 연습편하고 띠철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구입한 시험편을 시험 볼 때 가져가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등번호가 있는데 각인이 안 돼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간 거하고 이렇게 용접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낸다 그래도 걔는 오작 처리합니다. 왜?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연습편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습편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되어 있는 거. 시험 보러 가서는 시험편만 정확하게 용접을 해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시험편과 똑같은 걸로 용접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를 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하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오작. 자, 13번이요. 용접봉을 다른 걸 사용했다. 6013 써요. 6013 가접할 때 사용은 좋은데 안 걸리면 됩니다. 근데 쓰지 마세요. 6013으로 백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100% 부러집니다. 백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하면 안 돼요. 가끔 용접 연습이 덜 되신 분들이 6013 용접봉으로 사용하는데 안 돼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자격증 준비할 때도 이것 가지고 고민했다니까요. 일본제 용접봉을 가지고 좀 사다가 용접을 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걸리지만 않으면 될 텐데, 안 돼요. 그냥 7016 쓰세요, 7016. 고려 용접봉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시험 볼 때. 그쵸? 고려 용접봉으로 쓰는데, 자, 6013 사용하시면 무조건 오작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죠. 저희도 학교에서 6013 가지고 용접을 하면요. 피복제가 있는데 피복제가 타잖아요. 녹잖아요. 냄새 맡으면은 6013인지 7016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요. 문 닫고 하니까 괜찮지 않나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7016 쓰세요. 자, 14번이요. 표면 비드가 베벨면을 크게 벗어날 경우. 보통 이제 백을 내면 표면 비드가 너무 넓게 나오면 굉장히 많이 넓게 나왔나 봐요. 떨어지신 분이 얘기한 거니까 너무 넓게 나오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크레이터 처리를 안 한 경우 우리가 맞대기 용접을 할 수직 같은 경우에 특히 심해요. 쭉 백내고 올라가다가 보면 확 뚫리잖아요. 열받으니까. 그 크레이터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크레이터 처리가 안 돼서 자격증 오작 처리했다는 건 너무 많이 뚫린 거예요. 그럼 용락으로 보는 거거든요. 용락으로 보기 때문에 크레이터 처리가 안 된 경우는 오작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6번이요. 자, 필렛 용접에서 용접 포인트가 2mm 이상 초과되면 요런 겁니다. 요런 거. 필렛 용접이죠. 필렛 용접. 아까 썼었는데 12mm, 12mm, 12.5mm, 12.5mm 여기를 용접할 거잖아요. 12.5mm보다 2mm가 넘어가요. 12.5mm가 2mm 이상 넘어가 버리면 오작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5mm 살짝 집어넣고 12.5mm 살짝 해서 가접한 데서 가접한 데까지만 용접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2mm 이상 벗어나면 오작 처리된다. 자, 17번이요. 가스 절단할 때 125mm 플러스 마이너스 5mm를 벗어난 경우 한쪽 길이가 120mm 미만인 경우에 오작 처리합니다. 사실 그 절단하면서 오작 처리된 경우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극히 드문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절단하다가 떨어졌다는 거는 본용접 한 번도 못 들어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50mm짜리를 주면 125mm 딱 맞춰서 절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요렇게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작 처리 된다는 거고요. 자, 18번.
이면 받침을 사용하거나 이면 비드 보강 시, 요런 거. 이면 비드를 보강해주면 안 되죠. 그쵸? 이면 받침 사용은요, 얘는 CO2 플럭스 용접할 때만 용납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아크 용접할 때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이면 비드를 보강해주면, 백이 좀 덜 나왔어. 뒤집어가지고 그냥 쫙 용접을 해요? 안 되죠. 그건 어디서 하냐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면 그렇게 해요, 가끔. 제가 본 것도 있긴 한데, 고등학교에서 수료 검정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 조금 도와서 이렇게 살짝 좀 해줍니다. 근데 감독관들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불공정한 거죠. 소환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공고에서 시험 보면 그 고등학교 애들 합격률이 90%예요. 그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일반인들 시험 보면 몇 %인지 아세요? 15명 시험 보면 합격하는 사람이 3명이에요. 3명. 3명, 4명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애들 시험 봐가지고 막 28명 시험 봐서 25명, 26명 합격을 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공정한 거죠. 이면 보강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19번이요. 외면 검사 전 비드 표면의 줄 작업. 그라인더 작업하면 안 돼요. 일단 용접이 끝나면 아무 작업도 하시면 안 됩니다. 용접이 끝나면 슬래그 제거하고 브러시질까지만 가능해요. 브러시질까지만. 나머지 하시면 안 돼요. 자, 20번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지정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을 때. 당연히 7016만. 7016. 저수속의 용접봉만 사용한다. 자, 21번이요. 도면에 지시된 용접 구간을 용접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필렛 용접 같은 경우요. 12mm, 12mm, 12.5mm, 12.5mm인데 가접을 뒤에다 했어요. 안 됩니다. 가접을 옆에다 했어요. 안 됩니다. 용접 구간이 있잖아요. 12mm 들어와서 12.5mm부터 12.5mm까지 용접을 해 라고 도면에 나와 있는데 딴 데다 가접을 해서 안 돼요. 가접면이 어떻게 돼요? 이 끝에서 12.5mm 지점, 12.5mm 지점에다가 가접을 하고 거기서부터 가접 한 대까지만 용접하시는 겁니다. 요렇게 가접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시험을 봤는데 오래됐죠. 한 10몇 년 됐는데 감독관이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필렛 용접을 하실 때 요 바깥에다 용접하시면 안 돼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뒤에다 용접을 했어요.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앞에서 감독관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참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앞에서 설명할 때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 이거 주의하시고 들으시면은 돼요. 근데 듣고서 신경을 안 써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22번입니다. 22번. 절단 작업 후, 절단면의 그라인더나 줄 작업 시. 자, 이거 250mm짜리에서 125mm 잘라서 자른 부분에다가, 이런 줄 작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23번이요. 필렛 용접 파단 시 두 모재의 용입이 용접 길이의, 두 모재의 용입이 용접 길이 50%가 되지 않는다. 필렛 용접을 했는데 이렇게 되죠. 얘를 눌러요. 누르면은 이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필렛 용접이라는 건 뭐냐면 모재가 제대로 녹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필렛 용접을 파단을 하는 건데 얘를 딱 눌렀을 때 똑 떨어진다는 건 모재가 안 녹았다는 거예요. 용접봉만 녹아서 붙여있기 때문에 걔는 뚝 떨어지는 거고, 자, 모재의 용입이 50%까지 봐준다는 거는 모재가 제대로 녹았냐 안 녹았냐 이렇게 찢어지면서 분리가 되면 속살이 보여요. 속살이 보이는데 그 속살이 50%가 안 되면 오작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재가 제대로 녹았냐 안 녹았냐. 당연히 여기서
125에서 12.5에서 12.5mm 용접을 하는데 다 모재가 녹는 게 원칙이죠. 용접봉 2개를 쓸 거예요. 2개. 중간까지 쓰고 또 쓸 건데 여기서 50% 이상 충분히 녹이게끔, 그러니까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모재가 녹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23번. 자, 24번이요. 자, 시험편 한 편에서 2개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맞대기를 했는데 맞대기 하면 시험편 2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2개 다 부러졌어. 아, 당연히 오작이죠. 1개씩 부러지면 확신은 안 서는데 붙을 수도 있다고요. 기다려보시면 또 가능도 합니다. 근데 한 맞대기 한 시험편에서 2개가 같이 부러지면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25번입니다. 한 비드 내에서 전진법, 후진법, 혼용하여 용접시, 상진법, 하진법, 혼용하여 용접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용접을 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죠. 근데 반만 올라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백을 내고 가다가 중간까지 가고 얘를 돌려요. 돌려가지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용접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진법, 후진법, 상진법, 하진법. 같은 방향으로 쫙 150mm 용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돌려서 용접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자, 26번이요. 자, 도면에서 제시된 규정각도 10도 이상 초과시. 얘가 어떤 거냐면요. 용접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수직 자세.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수직 자세 이렇게 합니다. 근데 수직 자세에서 수직을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해서 용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퍼센트? 10도. 10도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0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뭐 10도를 올려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딱 90도 맞춰서 연습을 하세요. 항상 90도 딱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할 때 용접 백이 좀 덜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처음엔 아래 보기 연습은 좀 되고 처음에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조금씩 이렇게 90도 딱 맞춰서 용접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요. 근데 시험 보러 가서는 10도 이상 초과되면 오작 처리할 수 있어요. 안 걸리면 돼요. 안 걸리면 되는데 분명 걸립니다. 그래서 90도 딱 맞춰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오작 처리 된다. 자, 27번입니다. 자, 시점, 종점 10mm를 제외하고 표면 비드 높이가 모재보다 낮다. 당연히 모재가 표면 비드의 높이가 모재보다 낮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표면 비드라고 할 수가 없죠. 알곤 용접 같은 경우도 최소한 0.5mm 이상 높아야 돼요. 0.5, 1mm. 표면 비드. 자, 28번입니다. 자, 위보기 자세. 위보기 자세는 산업기사가 있죠. 또, 용접기사. 용접기사는 위보기가 없습니다. 용접 기능장. 기능장 맞대기 부분에서는 위보기가 있는데, 위보기에서 이면 비드가 마이너스 0.5mm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용접을 하잖아요. 근데 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는 많이 안 나오고 이렇게 0.5mm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0.5mm까지 낮게 나와도 가능한데 0.5mm보다 더 낮아지면 오작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오작 처리 경험당 정리를 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중복된다는 건 제가 많이 뺐거든요. 많이 뺐는데 경험에서 오시는 게 거의 비슷해요. 나 뭐 때문에 떨어졌어? 제일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백이 안 나왔어. 표면비도 엉망이야. 언더컷 있었어. 오버랩 있었어. 필렛에서 12.5mm 넘어갔어. 뭐 그런 것들.
그렇죠? 한 28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용접하시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작 부분이니까 그렇게 용접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접하시고 만약에 시험을 보셨는데 특이한 경우로 뭐 오작 처리가 됐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용접 직업 전문학교 부천에 있는데 차 한잔 드시고 가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